어제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이 선택적 모병제 공약, 이걸 두고 국민의힘과 벌써부터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8년 전에도요, 군 복무기관 10개월로 줄이겠다. 1년도 안 되죠. 10개월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구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군복무 10개월에 대해서도 이번에 책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대전은 군인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군대 가가지고 한 20개월 정도 이렇게 무기만 만지고 그다음 총 잘 쏘고 이런 단계가 되면 이제 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국가가 계획하고 있던 감군 목표치가 있습니다. 50만으로 줄인다. 의무병이 30만이 되는데 이 중에서 10만 명을 모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전투요원으로 양성을 합니다. 의무 복무병이 20만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게 되면 복무기간도 의무 복무기간도 줄이고. 성춘 부장님. 예.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구상도 7년 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징집병 복무기간은 지금 18개월인데 이걸 10개월로 줄이고 모병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안보까지 팔아가지고 또 표를 얻겠다는 거. 포퓰리즘 아니냐. 저출생 속에서 가장 걱정 많은 것이 우리 군인데 이 와중에도 선택적 모병제로 국가안보까지 팔아서 표를 얻겠다. 이재명 씨 포퓰리즘에 입이 쩍 벌어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희숙 원장의 대안은 뭔지 좀 듣고 싶네요. 대안을 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내일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뭐 기적적으로 갑자기 극적 반전을 해서 출생률이 갑자기 높아진다 하더라도 향후 20년 동안은 군대 입대하는 인원은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군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률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회복이 안 될 걸로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10개월로 더 줄여버리면 더 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줄이는 것과 함께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징집제만 유지하고 지금 복무기간만 유지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그런 모병제로의 전환, 선택적 모병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징집제로만은 지금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누군가는 과감하게 이런 논의를 해야죠.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 대선에서 이 모병제와 관련된 논의가 나왔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가 지금처럼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반발이 심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처해 있으면은 안보에 대해서 안보를 고민하는 저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럼 징집제를 한 다음에 그 징집 기간을 오히려 늘리면 되는 겁니까? 그걸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만 내세운다면은 이 대한민국 안보 문제, 그 군대 문제, 군 인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는 매우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들,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양한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윤희숙 원장은 저렇게 가장 큰 그 정당 중에 하나인 국민의힘의 그 연구원장으로서 아무런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 저거는 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약간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냥 비판 없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윤희숙 의원은 지금 부사관인 직업군인들도 이탈이 심하기 때문에 부사관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 부사관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개선 없이는 저 인원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8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게 되면 그런 의무병 같은 경우는 군대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경계 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청년들을 군대 가둬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윤희숙 의원은 이제 유무인 이 전투 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확립을 하고 지금 2040년경에는 의무병 15만 명, 직업군이 15만 명인데 오히려 의무병 15만 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업군이 15만 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책을 좀 마련해라. 이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덧붙여드립니다. 예, 지금 병사들 월급이랑 부사관들 초임 월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부사관들, 직업군인들이 지금 유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병사들 월급을 그렇게 크게 올려놔서 그런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네, 사실 전 정권부터 이제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월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사관이나 장교 같은 사실상 현재 이미 모병제를 일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병제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한 저희가 인구 절벽에 맞이하게 되면서 현재 현역병 판정률이 90%가 넘는 거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윤희숙 원장은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저희에게 대안을 내보라고 하시니까 좀 대안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비전투병과를 줄이면서 최대한 전투병과 중심으로 현재 징병제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현재 취사, 간호를 비롯해서 이제 근무 등을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병력이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으로 이양을 하거나 자동화를 하고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전투병과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것이 실제 현재 정부의 그런 군사개혁 방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병제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이미 대만 같은 국가에서도 2018년에 모병제를 도입했다가 모집이 안 돼서 오히려 징병제로 회귀를 했고요. 북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징병제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국방안보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표심을 의식한 명백한 정치적 시도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가안보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를 그저 돈으로 해결하라는 안보 포퓰리즘 정책에 실수를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병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는 것은 군대 보고 전투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소총 한자로 능숙히 다루지 못하는 병사들을 데리고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병사들이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 초중국 간부들이 군 이탈 러시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